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청운복지관 관장님과 그리고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 요청받은 제목은 인공아호 환자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직업 수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아호를 처음 시작한 게 88년도에 시작했고 보험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니까 한 2005년 6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수술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최소한 20살은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20년 이전에 수술한 환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있는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관점에서 먼저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보고가 많지는 않지만 독일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7세 이전에 인공아호 수술을 한 20살 이상의 소아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 소아였던 소아들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수술을 많이 하는 하노버 대학에서 1986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이제 딱 21년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한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174명에서의 설문지를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여기서는 18년 정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언어의 이해 능력은 이제 캡스코어라는 방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예를 들면 4점 같으면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5점이면 일반적인 대화를 구별한다. 그다음에 이제 6점 같으면은 이제 일상생활 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 정도로. 그다음에 7점이 이제 아는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있다. 이제 8점은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아주 잘 듣는다. 이제 이런 정도로 했는데 평균이 이제 4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듣지 않죠. 지금 있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옛날에 수술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독일에서 교육과 직업 수준을 이제 20년 정도 후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많이 낮지는 않지만 약간 낮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공아호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못 들어서 보청기가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면 아마 이제 많은 또 관심이 있고 아마 수술을 좀 더 빨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수준을 보면 직업을 그러니까 직업의 난이도로 좀 나눈 것을 보시면 난청과 비난청인을 합친 일반적인 직업 수준에 비교해서는 수준이 약간 낮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병원도 한 90년대부터 수술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수술한 7살 이내의 아이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1850명 중에서 한 142명 정도가 이때 인공아호 수술을 어릴 때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아들을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4세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중은 한 세 이전에 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죠.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6개월, 7개월, 8개월 이때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고요. 이 당시에는 아주 어린 애들도 했지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은 아이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뭐 10살 넘어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죠. 들리기는 다 잘 들리는데 말을 이해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 수술을 해서 거의
잘 듣는 아이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기 사용률이 71명 중에 69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언어 인지 능력을 5년 지난 다음에 검사한 언어 인지 능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0점이면 거의 못 알아듣는 것이고 100점이면 모든 걸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 인지 능력은 평균이 이제 43점입니다. 요즘은 수술하면 한 60에서 70점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초기에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43%고요. 이 검사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내기 때문에 이게 다 물론 잘 듣는 아이들은 100점이 나오겠지만 이게 한 80이나 85점만 돼도 굉장히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듣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43점, 45점이지만 이제 굉장히 잘 듣는 아이도 많고 좀 못 듣지만 소리는 다 잘 듣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다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중에 72%의 많은 아이들이 일반고를 다녔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같이 따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반면 24%에서는 특수고를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뭐 특수고에 있다고 해서 뭐 잘 못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어음 인지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일반고를 가고 특수고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간 아이들이 이제 5년 수술 후 5년에서는 한 42%로 평균 정도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됐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를 선택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말을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업을 따라가기에는 일반고의 환경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이제 특수고의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고에서도 조금 더 이러한 난청인에 대한 좀 더 고려를 좀 더 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우리 정책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을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학 진학이 상당히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75%에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청각장애 뭐 이거에 특별한 게 없는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진학률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 70%, 2019년 68%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오히려 인공호흡 수술한 아이들이 대학을 더 많이 갔습니다.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훨씬 더 교육 수준은 굉장히 더 높아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졸업과 이제 현재 재학 중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의 어음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좀 알아듣는 게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51%가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지 대학을 가는 거고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은 못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여기에는 구별할 수는 없겠고요. 한 2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잘 알아듣는 아이는 더 높은 고등교육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됐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인공호흡 수술을 잘 해서 빨리 해서 이 아이들이 말을 어음 인지력을 키워서 나중에 더 높은 고등교육까지 받게 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전형을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특별 전형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음 인지도의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전형이 많은 거고요. 만일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만 한다 그러면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특별 전형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을 더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특별 전형은 좀 중요한, 그러니까 최소한 잘 듣는 아이와 비슷한 적지 않은 대학에 진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직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학을 재학하는 거를 직업으로 있는 걸로 우리가 고려를 할 경우에는 한
한 80%에서 현재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 이후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인터넷을 그냥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데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난청이 있고 없고를 구별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 제가 써놔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실업률이란 게 9.7%라고 되는데 이 통계를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은 조금 더 이제 실업률이란 게 좀 높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난청에 있어서 아무리 인공호흡 수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환자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음 인지도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춘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음 인지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꼭 잘 알아야 되지 말 못 알아들어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24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봤더니 이제 특별 전형이 여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 전형이 있는데 굳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해야지 되겠고 따라서 특별 전형을 한 경우나 일반 전형을 한 경우에서 어음 인지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난청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듣는데 말을 소통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지원하는 그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건청 그러니까 난청이 없는 아이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이 학교와 그다음에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있는 거는 현재 있는 유지하고 있는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 전화를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강제를 해도 회사에서 다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신 우리 공단에서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가 아이들이 한 70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구별을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 및 사무 단순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을 일을 열심히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인공와우란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15년 정도 된 거죠. 보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30년은 됐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10년 이상 수술 한지 이제 10년 이상 된 아이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1살 이후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1살 이전에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살 때 수술한 아이, 2살 때 수술한 아이, 3살에서 7살 수술한 아이, 8살 이후에 수술한 아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술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보면 1살 때 수술한 애하고 2살 때 수술한 애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알아들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릴 때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말을 제대로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데 그 시간이 짧은데 예를 들면 4살이라고 치면 4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1년을 빼먹는 거, 2년 빼먹는 거, 3년 빼먹는 거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과거에는 또 한쪽만 보험으로 적용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양쪽을 다 지원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쪽을 수술한 아이가 반대쪽도 지원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잘 안 오는 아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언제까지 도움이 될지 이제 저희가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어릴 때 할수록 무조건 잘 듣고요. 1살보다는 6개월이 더 좋고 뭐 더 어리면 더 좋지만 너무 어린 애는 수술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은 상당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수술해서 이미 말을 배운 아이는 상당히 늦게 수술을 해도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한 13살까지 수술을 해도 굉장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쪽 수술했고 두 번째는 늦었지만 늦었다고 그걸 중단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20살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19살까지지만 19살, 20살 되면은 그때는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못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만 수술하면 잘 듣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만 포기하지 말고 이걸 하게 되면 적어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왜냐하면 한쪽을 수술해서 이미 말을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술을 할 경우에도 첫 번째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을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이해력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인공 와우가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뇌에서 이 말을 배우는 게 언제 배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4년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의 말을 배우는 게 이 평생을 좌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지능과 관계없이 자기의 다른 거에 관계없이 말을 다 잘하게 되는 이유는 어릴 때 배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릴 때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조기 진단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리고 이비인후과 학회와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다 조기 진단이 다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수술만 하면 일반적으로 잘 듣는 아이와 거의 차이가 없게 지금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굉장히 잘 들을 거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인공와우한 아이들은 일반 잘 듣는 아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이한 교육열과 부모의 이 사랑이 결국은 이 본인과 가족의 재활 노력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잘 듣는 아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앞으로는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디든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지원과 직장에서의 지원뿐이 계속해서 유지가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인이 알아야 되는 거는 빨리 이거를 진단을 해서 빨리 중재를 해서 무조건 뭐 나쁠 때야 당연히 인공하고지만 적당히 못 들을 때라도 앞에서 박신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당히 못 듣는 아이도 잘 들게 유지를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뿐만 아니라 그 후로의 재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개개인에 대한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어느 정도 유대가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지원도 개인 교사라고 적어놨지만 개인적인 그 특정 어떤 뭐 복지사에 내가 어느 분한테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딱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지원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청각 재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난청인이 비난청 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세상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낌없이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